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스템 임플란트 예. 그 말씀을 네, 오스템 임플란트요. 사실 다른 내용 감사한 이야기도 있는데 예. 감사한 이야기는 조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좀 생략을 하고 예.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예. 저거 이 있는 최교 거죠? 회장 일가의 뭐 편법 논란, 예. 뭐 증여세, 또 양도세 회피 논란 이게 최근에 이제 매체에 좀 보도가 되면서 또 조금 여러 매체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이제 이 최 회장 일가가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MBK하고 유니슨 캐피탈 사모펀드를 말하는 거죠. 이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776억을 증여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편법을 동원해서 증여세, 양도세를 피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을 안 내려고 사모펀드를 뭐 활용을 해가지고 좀 뭐 꼼수를 부렸다, 장난을 쳤다, 뭐 이런 그 느낌이 들잖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림이 이 사모펀드 측이 가지는 지분이 자 공개매수 지분 있죠. 최소 15%. 그 다음에 최교옥의 지분 중에서 9%를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예. 있냐면 이 최교옥 회장 아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전환사채 예. CB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CB 콜옵션도 사모펀드가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사모펀드는 CB 콜옵션을 받아가지고 그 콜옵션을 행사하면 행사를 지분을 갖게 되니까. 하면 이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CB 콜옵션이 예. 최근에 요 최교옥이 이 콜옵션을 아들한테 증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예. 증여를 했는데 예. 자, 요 전환사채, 요 콜옵션이 붙어 있는 요 전환사채는 20년 10월에 500억으로 발행이 됐죠. 예. 전환 가격은 3만 한 8천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주가가 뭐 13만 원, 14만 원, 막 15만 원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환 사채라고 할 수 결과적으로 있겠죠. 그렇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전환 사채의 40%, 그러니까 200억이죠. 예. 이 200억 원에 해당되는 그 콜옵션을 최교옥 회장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 처음에 발행할 때 발행 조건에 그게 붙어요. 이게 콜옵션부 CB로 발행이 돼가지고 이 CB의 40%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그 행사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회사가 누구를 지정하겠습니까? 안승찬, 이진우, 김수헌 지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회장한테 회사에서 줬어요. 그러면 회사는 법인인데 예.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이사회에서 이 CB 그 콜옵션 누구한테 줄까요? 그러면 이사들이 최규옥.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그 회사의 그 대주주 일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임원들 일부 예. 하여튼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들이 이 CB 콜옵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말이 많죠. 이 콜옵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20년 10월 달에 발행될 때는 이건 너무 보편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 방식을 전환사채 콜옵션이라는 건 전환권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전환권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 전환권하고는 또 달라요. 전환권이 별도로 있고 전환권은 콜옵션이 별도로 있고. 자, 전환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전환권은 그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전환권은 그 콜옵션 아니 그 전환사채에 예. 내재된 파생 상품으로 보는 거고 예. 콜옵션은 별도의 그 파생 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전환권은 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그 가치를 매겨서 회계 처리를 하고 예. 콜옵션은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이 콜옵션에 얼마 가치가 있나? 그러면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할 때는 전환 가격으로 500억 원어치의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세트로 붙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붙어 있죠. 그게 사채와 전환권이죠. 전환권이 붙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환권이 혹시 이걸 콜옵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그건 전환권은 아니라는 콜옵션 거면 아닙니다. 예. 콜옵션은 뭔가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렇죠. 콜옵션은 이걸 살 수 있는 요 전환권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00억을 발행했는데 네. 두 사람이 250억씩 갖고 갔단 말이에요. 예, 전환권을 예. 그 전환 사채를 250억씩 예, 이수를 예, 했습니다. 예. 오스템 거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교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행 계약할 때 예. 나중에 200억은 내가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두 사람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진우가 나한테 100억 원어치를 주고 안성찬이 100억 원어치를 줘야 됩니다. 시비를. 내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CB 전환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고 CB 도? 그 시비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CB 100억 원어치를 내가 콜 행사에서 땡겨왔기 때문에 예. 이준우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나한테 줬으니까 나 공짜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면 그 이진우가 투자한 그 기간에 뭐 한 1, 2% 이제 금리를 복리 금리를 붙여서 줍니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어치 시비를 받으면서 예. 뭐 한 1%, 2% 이렇게 붙으면 뭐 103만 원, 104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자만 주고 뭐 103억 2억 정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안성찬 시비 100억도 내가 가지고 오면서 뭐 한 2, 3억 정도 뭐 1, 2% 이제 그 복리 적용해 가지고 그냥 내가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나는 이 CB에 전환권이 있잖아요. 그럼 뭐 전환권을 행사해서 이제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면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뭘 보고 투자합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이자만 500억 원어치 전체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투자하는 그 중에서 사람들은 요게 매력적인데 근데 이거 이제 발행사의 오너가 야, 내가 40%는 콜 행사할 텐데 너희들 오케이? 그럼 우리 40%나 안 돼요. 그러면 꺼져 이렇게 되는 거고 40% 좋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협약. 500억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은 500억의 60%. 그렇죠. 맞- 그래서 그래도- 기관들이 투자할 때 그래도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전환은 그러면 회사가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회사가 그걸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진짜 특혜인 건데 마치. 그래서 그게 스톡옵션 주는 거랑 논란이 비슷한데요? 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예. 아니 회사가 지가 행사하면 이 회사가 그 이익을 취하는 건데 네.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데 회사가 그걸 포기하고 제3자 뭐 대주주 일가나 누구한테 주게 되면 회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이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고 회사에 이득을 주지를 않고 그걸 이제 대주주 일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있습니다. 전혀 예. 없지가 않아요. 그 마치 스톡옵션 같은 느낌인데요. 예. 최규혁 회장이 스톡옵션을 받아간 것과 CB의 CB의 콜옵션을 가진 건 제 생각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뭐 정 갖고 싶으면 그냥 스톡옵션을 성격상 좀 네. 비슷하기는 한데 예. 성격상 비슷하기는 한데 뭐 어차피 스톡옵션도 유리할 때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콜옵션도 마찬가지고. 뭐 어차피 똑같이 유리할 때 유리하면 그 행사를 전환 하면 가격도 되는데 픽스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이 그 다르겠군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 행세 차익에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내죠. 내는데 네. 종합소득세 세율로 그리고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아마 스톡옵션에 관한 평가로 그 영업 이익에서 까는 게 있을 텐데 주식 보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회계 처리를. 그런데 예, 이렇게 예. CB의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그걸 행사하면 주식 양도 차익만 내면 되니까 세금이 훨씬 적겠군요. CB의 그 콜옵션을 네. 지금까지 명확하게 그 회계 처리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계에도 반영 안 해도 되고 회장님도 세금 안 회계에 내도 반영은 되고. 되지만 이 여기에 붙어 있는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별도로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야 이거 콜옵션부 사채 전환사채 이거 콜옵션 가치가 얼마인지 너네들이 별도로 공정가치 평가한 거를 재무제표 주석에 제시를 해. 예.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볼 때 이게 너가 회사가 이거를
대주주한테 양도할 때 얼마짜리가 대주주한테 네. 갖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 야. 그래야지 좀 대주주가 좀 찝찝해가지고 소액 일반 주주들이 야 이렇게 그 컬옵션 가치가 올랐는데 공정 가치 보니까 500억짜리인데 이걸 그러면서 야. 이제 소액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주총에서 뭐 그렇죠.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결론 내린 게 전환권은 내재된 그 파생 상품이고 예. 이 콜옵션은 별도의 그 파생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주석에 명시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작년에 금융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저 콜 옵션을 아들한테 증여했다는 건데 증여할 때는 증여세는 뭘 기준으로 매겨집니까? 콜옵션이 가치를 갖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네, 이걸 땡겨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네, 전환 가격은 38,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시세가 뭐 한 10몇만 원이야. 그러면 그 차익의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죠. 전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 전환했을 때 지금 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이 주식의 예.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음, 그거죠. 음, 그러니까 자 최규호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최규호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요. 예, 만약에 행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규호 회장은 이 CB를 가진 사람한테 너가 몇 년 갖고 있었어? 1년 동안 보유했어. 그러면 그 이자죠. 복리 예. 그 1% 금리 적용하면 뭐 203억 되나? 예, 예. 그러면서 203억 주고 콜옵션 행사해서 갖고 오죠. 예, 갖고 와가지고 이거 아들한테 줍니다. 예, 그러면 아들이 200억짜리 콜옵션을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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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차액에 이 대해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매체에서 기사를 쓰면서 뭐 200억짜리로 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200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통해서 증여세를 엄청나게 작게 내는 수법? 예. 아닙니다. 우리 세법이 세제가 그렇게까지 허술하지 않습니다. 콜옵션 가치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주식의 시세인 거고 예. 시세와 전환 가격의 그 차액. 차액이 중요한 겁니다. 스톡 옵션에 세금 내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게 이 콜옵션의 가치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증여와 관련해서는 최기옥 회장이 아들한테 자기 주식 생주식을 증여했던 CB 전환권을 증여했던 받은 사람이 내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이게 증여세 편법과는 관계는 없다는 증여세를 말씀이에요.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제가 적게- 볼 때는 증여세를 피할 도리는 없는데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전 한 2개월치의 그 평균 주가를 구해보고 예. 증여 직전에 그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놈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 CB 콜옵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이게 그 그림에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요. 요겁니다. 이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200억 CB 보유자에게 연 1% 복리 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예. 아마 우리 1월 기준으로는 200억 투자 원금의 102% 정도, 그 정도 이제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죠. 증여를 했다. 예. 최규호군 CB 콜옵션을 증여를 했다. 아들은 이것을 다시 사모펀드에 넘기게 돼 있는데 예. 넘기게 돼 있습니다. 계약상. 예. 사모펀드는 아들한테 776억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또 머리를 굴리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현금으로 준다고 가정을 해버릴게요. 예.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 자 776억을 주게 돼 있다. 예. 자 그러면 CB 콜옵션을 이 사모펀드가 받아서 행사를 하면 51만 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예. 이 주당 가치를 19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콜옵션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이 19만 원은 공개 매수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콜옵션은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주당 가치 19만 원. 이렇게 해서 요 콜옵션 가격을 평가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예.
요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저 사모펀드가 받아가지고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네. 이 CB 가진 분한테 그 200몇억을 줘야 되잖아요. 네. 예. 요 두 금액의 차액이 776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들은 심플하게 776억 원을 얻은 아버지한테 거죠. 받은 거네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네,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 땡큐죠. 그래서 77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예. 지금 MBK에서 설명하는 거는 예. 우리도 대형 로펌의 그 조세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77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고 예. 최교욱 회장도 이 776억에 대한 증여세를 인지를 하고 있다. 예. 내야 하는 걸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근데 네. 오늘 한경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 한경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최교욱이 보유한 콜옵션을 올해 1월 19일 날 증여했는데 예. 이 무렵의 주가를 기준으로 콜옵션 가치를 따져보니 520억 정도더라. 그러면 아들이 520억을 받은 것이니 52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증여 과정에서 이거를 사모펀드한테 양도를 하는 것이니 계산을 해보니 양도 차익이 260이 생기더라. 그런데 양도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현행 세법상 조금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아하. 의견이 엇갈리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가 19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결정한 날짜, 발표한 날짜가 음. 증여한 날짜보다 다음이네요. 그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줄 때는 아직 공개 매수로 19만 원에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약 한 뭐 13, 뭐 3, 4원 그 가치로 준 거니까 저 계산이 맞네요. 요것도 어차피 증여액하고 양도액을 다 합치면 과세 대상은 780억이 될 수가 있는데 과표는. 예. 네. 과표가 될 수 있는데 요 양도 차익 260억 부분이 어떤 전문가는 과세 대상이다. 어떤 전문가는 야 이게 주식이 아니고 CB 콜옵션 형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조금 한 쿠션, 애매하다. 한 쿠션 먹고 들어오니까 또 저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어.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네,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죠. 개미들한테 왜 맞아요. 뜯냐고 해서 이제 뭐 따지고 자꾸 보면 연기시켜 그렇죠. 놔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맞아요. 따지고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은 CB하고는 별도의 그 파생 금융 상품이거든요. 예. 파생 상품에 사실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한경 기사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그동안 콜옵션 CB 콜옵션에 대해서는 과세를 뭐 애매하게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회계법인의 그 텍스 쪽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더 계약 조건을 알아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 뭐 이렇게 알려진 내용, 공시된 내용보다 좀 디테일한 거를 알아야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건데 저는 이거 양도세 과세 된다고 봅니다. 저도 될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보고 이런 거래는 국세청이 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100억에 사서 360억에 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1년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100억에 사서 360억에 팔았으면 260억 차익 나오죠. 예. 근데 100억에 사서 360억에 팔면 그분은 세금 안 내요. 네. 5월에 사서 6월에 팔았으면 세금 안 낸다고요. 예. 근데 저 아들도 19일에 뭐 1월에 사서 1월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저게 대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대주주의 특관자죠, 특관자. 그렇죠. 근데 그게 대주주의 특별 관계자에 우리 재작년까지는 장모님도 넣고 다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정리해야 될 때 장모님 그뭐 장인어른 다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직계 존비속으로만 하자고 정해놔서 예. 저게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이제 되게 논란거리인데 들어가죠. 아들인데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주주니까 대주주의 아들까지는 내겠네 그러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낸다고 낼 것 봅니다. 같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바로 들여다보는 거고 안 내면 조사 사국에서 바로 들여다. 그럼 질문이 왜 저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어차피 세금을 내면 그냥 증여를 하는 거나
왜 CB 콜옵션을 발행해서 그걸 또 콜옵션을 증여해서 그걸 그냥 어차피 행사하는 이거는 것도 아니고. 최교욱이 행사를 하나 최교욱이 776억을 받으나 아들이 776억을 받으나 근데 세금은 같은데 세금은 같은데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최기옥 회장이 받으면 아들한테 넘어갈 때 상속세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넘겨주는 나중에. 겁니다. 어차피 이 M&A가 회사를 넘기는 김에 해주는 거고 사모펀드 입장에서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좋으니까 그냥 콜옵션 받아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데 약간의 그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닐까? 약간의 빈 공간이 있을 틈이 가능성이 없지는 있다.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최교욱 회장이 모르겠어요. 국세청이 이런 거래는 국세청이 무조건 들여다보고 따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뭔가 약간의 틈을 그러니까. 파고든다. 다퉈볼 만하다. 안 되면 다퉈볼 말고 만하다? 어차피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건데 다퉈볼 만하다. 터벌려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저기에 대한 절세보다는 네. 처음에 저 200억에 대한 콜옵션을 가져갈 때 네. 최기옥 회장이 가져갔는데 예. 우리는 야 그 좋은 걸 왜 대주주를 주냐 회장님을 주냐라고 따지면 예. 회장님은 그래 그럼 그거 안 갖고 내가 스톡옵션 가질게. 스톡옵션은 발행할 수 있고 오스템 인프라트를 그럼 최기옥이 경영하지 누가 경영하니 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차액은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저거를 그 주식 전환해서 팔면 양도세 20몇 %만 내면 대주주의 되니까.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근데 저렇게 할 요인이 있다는 거죠. 세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주식 매매 차익으로 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스톡옵션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근로소득세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뭐 연간 몇억 이상 넘어가면 다 막 높은 세율 종합과세를 하니까 네. 막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본질이 주식 투자잖아요. 그 스톡옵션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모르겠습니다. 아우 세법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 야, 삼성전자 특별 배당과 오스템 임플란트의 네. CB 콜옵션과 관련한 양도세 또는 증여세 논란. 야. 이거를 보려고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야, 분들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진짜 듣기 어려운 야. 내용이네. 야.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7시 45분에 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